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엑스서베이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도 조금 바뀌고 그래가지고 접속하는 방법도 약간 달라졌어요. 거의 똑같은데 뭐 추가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GPS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GPS를 먼저 켜시고요. 이게 뭐 이런 종류의 GPS도 똑같습니다. 일단 연결하는 방법은 켜고 여기서 블루투스를 누르면은 등록된 기기와 BLE, SPP 중에 SPP를 누릅니다. 그 SPP를 이용을 해요. 블루투스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SPP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된 기기로 올라가면 등록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스서베이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엑스서베이라는 앱은 흔히 우리가 야장용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야장, 필드 내비게이션. 현장에서 측설을 하거나 측량을, 그러니까 어떤 좌표를 수집을 하는 거를, 현장에서 좌표를 수집하는 거를 측량이라고 하고, 수집된 좌표를 가지고 어떤 도면상의 어느 위치를 찾아가는 걸 측설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주 목적인 소프트웨어고, 서패드라는 앱이 있고, 이제 요건 이제 엑스서베이라는 앱이 있는데, 거의 기능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 차이고, 요건 좀 라이트하게 개발된 그런 앱입니다. 자, 맨 먼저 연결을 눌러서 이제 이 장비하고 이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야 돼요. 앱하고 장비 연결 할 때 연결 방식은 GNSS고요. 장비 제조사 아이스 GPS, 모델명 RTK, 연결 유형은 아까 제가 블루투스가 BLE하고 SPP 있다 그랬는데 기본이 SPP입니다. 이게 SPP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번호를 누르면은 블루투스 장치 목록에 이게 떠요. 이 번호가. 그때 이제 SPP로 된 거 요거를 눌러서 연결 누르면 접속이 됩니다. 이게 접속이 안 될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거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미 이 블루투스를 점유 중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 마이GPS RTK 같은 거를 먼저 실행을 시켰다 그러면은 걔가 붙잡고 이걸 안 놔줍니다. 그럴 때는 이 GPS를 껐다가 키면은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점유하고 있던 거를 놔주게 돼요. 자, 그러면 연결되면은 여기 블루투스에 램프가, 녹색 램프가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동국 설정. 이동국 설정이라는 거는 국토지리정보원하고 이제 네트워크 RTK를 사용하기 위해서, 원래 RTK라는 거는 베이스와 로버 두 개가 있어 갖고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오차 정보를 무선 통신으로 로버한테, 이동국한테 전달을 해줘서 보정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려면은 알고 있는 측량 원점 이런 곳에 장비를 세워놔야 돼요. 좌표값을 알고 있는 곳에. 그게 이제 쉽지 않고 여러 사람이 쓸 때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전국에다가 한 100여 곳의 기준국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우리 GPS에서 국토지리정보원 요 주소로 서버 rts2.ngii.go.kr 포트 2101, 2101 포트로 내 좌표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 있구나,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 하고 접속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IP는 RTS 2.ngii.go.kr, 포트는 2101, 사용자는
그 국토지리정보원에 회원가입을 해서 거기서 받은 아이디 쓰셔야 되고, 암호는 그 NGII입니다. 이거 국토지리정보원에 회원가입할 때 집 주소하고 전화번호 넣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넣었던 그 비밀번호가 아닙니다. 그걸 넣으면 접속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뀌는 거는 RTS2가 RTS1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서버가 RTS1 서버와 2 서버 두 개가 있는데, 가능하면 RTS2 서버를 저희는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RTS2가 나중에 생긴 서버고, 그 다음에 인원 제한이 없어요. RTS1 서버는 인원 제한이 있어서 1000명 넘으면 접속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똑같이 이름을 입력하시고 MyGPS라고 쓰는 사용자 아이디만 여러분이 가입한 아이디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여기에 연결 저장이라 갖고 파일 이름을 하나 주어서 저장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여기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메뉴 표시에서. 그 다음에 적용 눌렀죠. 참, 여기 하기 전에 여기 마운트 포인트 설정 가져오기를 눌러서, 마운트 포인트를 눌러서 VRS-RTCM 32 요걸로 하셔야 돼요. 다른 거 RTCM 31이나 SSRG 이런 거로 하시면 안 되고 32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 또는 적용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GPS가 일로 여기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이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접속을 하고, 해서 받은 RTCM이라고 보정 신호를 얘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아까 싱글이라고 떴다가 DGNS에서 이렇게 해서 오차가 줄어듭니다. 나중에 여기 위성 표시가 노란색이었다가 녹색으로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연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부분이 작업이라는 건데, 작업에서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 현장이라고 하면 돼요. 현장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그래서 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현장의 환경을 설정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 작업 눌러서, 기본 정보는 작업 이름은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테스트 1 이렇게 하고, 다음 누르면은 좌표계 매개 변수라고 나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작업하고 있는 현장이 동해안이나 부산 쪽이면은 중부 지역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어느 지역인지, 그 다음에 또 측설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도면이 언제 만들어진 도면인지, 옛날에 한 15년 전, 10몇 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도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그 전에 만들어진 도면을 가지고 작업할 때는 전혀 엉뚱한 곳으로 도면이 그림이 가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용할 도면, 캐드 도면과 같은 그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 위에 짝대기 3개 있는 메뉴 표시를 눌러서 템플릿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국가를 코리아로 선택을 하면은 한국에서 쓰는 좌표계들이 다 나와요. 이 중에 코리아 2002 존 2에 500K가 600K 두 개가 있어요. 여기 600K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게 동서방향이 50만짜리가 있고 60만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도면은 북위 38도, 동경 127도를 기준으로 기준점을 50만이라는 값을 준 도면이 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도면은 60만을 써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60만을 사용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했더니 그 남북 간의 거리가 10만 정도 차이가 난다. 10만. 10km죠.
100km인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값이 차이가 나면은 잘못 설정된 거예요. 그거를 바꾸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 내용을 보십시오. 북위 38도와 동경 127도를 60만, 20만이라는 값을 주고, 그리고 타원체는 GRS80이라는 타원체를 사용을 합니다. 라고 이제 정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직 조정 파라미터를 지오이드 파일 눌러서 kn18, kngO18.ggt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지오이드 파일이 뭔가는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지오이드 파일은 아까 여기 GRS80이란 타원체, 우리가 GPS로 고도를 측정을 하면은 GRS80이란 타원체를 기준으로 고도값이 나와요. GPS는 다 그렇습니다. 그 타원체가 딱 정해져 있어야 어느 위치에서 딱 측정을 했을 때 값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GRS80이라는 타원체 기준의 고도값이 GPS에서 나오는 고도값이고, 그대로 사용을 하면 오차가 생겨요.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해발을 말하는 거는 바닷물이 밀물 썰물이 있는데, 밀물 썰물의 그 중간점을 국토지리정보 이런 데서 정해가지고 표준 바닷물의 수위를 정해요. 그것을 기준으로 고도를 측정을 하는 게 해발고인데, 그 차이, 지역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이제 지오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오이드 값을 모아놓은 겁니다. X, Y 축으로 해서 일정한 그 가로 세로로 두부 자르듯이 쭉 잘라가지고 여기 첫 번째 셀에는 지오이드 값이 뭐 22.3, 두 번째 셀에는 22.2 이런 식으로 전국을 그 수치화 시킨 겁니다. 그리드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지오이드 파일이라고 해서 요걸 사용을 하고, 요거는 최근에 요 2018년도에 만들어진 데이터고 2025년도 판이 24년도 판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팅이 다 된 거고, 비로소 이제 현황 작업에 가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황 작업에서 요건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도면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도면이 캐드 도면이 불러와졌죠. 그 다음에 요거를 누르면은 지금 바탕을 네이버 표준 지도 플러스 지적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없음으로 하는 게 편하고요. 만약에 지적도를 참고로 하려면 이렇게 지적도 쓰시고, V월드 세텔라이트로 쓰면은 위성 영상과 이제 요 수치 지도가 겹쳐 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지도는 수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쪽에서 자꾸 접속하는 주소를 자꾸 바꿉니다. 자, 그래서 이제 V월드 위성 영상만 쓸만하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없음으로 해놓고 쓰시는 게 사실은 제일 깔끔하고 좋겠죠. 그 다음에 요 A자 써있는 요거는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게 눌러져 있으면은 현재 위치가 계속 표시가 돼요. 이렇게 엑스서베이가 대충 어떤 건지, 어떻게 연결하는지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도면을 불러와서 현장 가면은 내가 도면 위에서 이런 수치 지형도 도면 위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바로 내가 찾아가는 도면상에 내가 찾아가는 원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엑스서베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 이제 좀 더 자세한 측설이라든지 측량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